저는 늘 평범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키 162cm의 단정한 외모, 조용한 성격.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나면 얌전하고 순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치열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지를요. 대학 시절부터 저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연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도서관에서 경영학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동아리 활동보다는 창업 동아리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에 몰두했죠.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꿈꾸는 친구들과 달리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개발 공부를 하며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고독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을 하고 밤늦게 시장 조사를 하며 새벽 3시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손목은 마우스를 잡느라 아팠고 목과 어깨는 뻣뻣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속삭였거든요.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좋은 회사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넌 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니?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죠. 지영아, 너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28살인데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해봤잖아.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대기업 다니고 키도 크고 얼굴도 나쁘지 않아.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거절할 때마다 더 열성적으로 설득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수진아, 나 정말 바빠. 다음 주에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문제야. 너 일만 하다가 노처녀 되려고? 딱 한 번만 만나봐. 안 되면 말고. 결국 저는 수진이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소개팅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연애에 대한 로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볼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에 매달리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고 연애할 여유를 찾기가 어려웠죠. 만남의 장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카페 루나라는 이름의 아담한 곳이었는데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여서 밖의 풍경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정말 큰 편이었고 네이비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차림이 깔끔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글쎄요,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할 수도 없는 정도였습니다. 평범한 첫인상이었죠. 그가 제 테이블 앞에 서더니 혹시 김지영 씨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박민주 씨죠? 하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묘한 실망감이 그의 표정에 스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떠오른 그 피식한 웃음. 그 웃음 속에는 명백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들어올 때의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커피 뭘로 하실래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그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어색함을 깨뜨리려고 날씨가 좋네요. 오늘 같은 날에는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안부 인사였죠. 그런데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러네요. 짧고 시큰둥한 대답이었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더군요. 만난 지 고작 5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IT 쪽 일을 하고 있어요. 민준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제야 그가 좀 더 관심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아, 저는 현대건설에 다니고 있어요. 시공관리 쪽이요.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기업이라 업무는 좀 바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죠. 연봉도 나쁘지 않고요. 그 순간부터 그의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얘기, 연봉 얘기, 자신의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저는 여자 보는 눈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갑자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었지만 그의 다음 말이 제 추측이 맞았음을 확인해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외모 안 되는 여자는 못 만나요. 미안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무례한 말만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웃는 얼굴을 억지로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보더니 더욱 편안해진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자는 예뻐야죠. 남자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생각을 하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엄마 닮으면 예뻐야 할 거 아니에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잡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울면 안 돼. 저런 놈 때문에 울면 안 돼. 스스로를 달래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오니 그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오래 걸렸네요라고 말하더군요. 배려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사과했습니다. 왜 사과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영 씨는 뭐 하신다고 했죠? IT 쪽이라고 했나? 그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네,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냥 작은 회사 다니는 거구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IT 쪽은 어떤가요? 힘들다고 하던데. 제가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닌다고 받아들이더군요. 아마 평범해 보이는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30분 동안 그의 자랑 타임이 계속됐습니다. 자신의 대학, 학점, 토익 점수, 회사에서의 성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말 지루했어요. 그리고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러세요. 저도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처를 주고 가는군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과는 절대 만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연인들이 달콤하게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이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저만 혼자 상처받고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어요. 28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못생겼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쁘지도, 특별히 못생기지도 않은.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 외모로 나를 평가한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치열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회사에 나와서 개발을 하고 영업을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는 정말 작았어요.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3명뿐이었고 사무실도 작은 원룸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기업에 메일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우리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문전박대를 당하는 건 일상이었고 이런 작은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다는 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날의 굴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더욱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첫 번째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우리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 울 뻔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는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만족해하면서 다른 회사들에 추천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문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직원도 늘려야 했습니다. 1년 후에는 직원이 15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강남의 큰 오피스로 이전했어요. 매출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높이, 더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벤처 캐피털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 CEO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를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학 동창들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각종 모임에 초대받는 일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외로웠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그날의 상처가 아문 건 아니었거든요.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면 여전히 그 남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외모 안 되는 여자는 못 만나. 그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더 많은 인재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직접 면접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대표님, 이번에 지원자가 꽤 많아요. 서류 통과자 명단입니다.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저는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민준. 그 소개팅 남자의 이름이요. 이 사람 맞나?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현대건설에서 3년 근무하시다가 이직을 희망한다고 하시네요. 택도 괜찮고 경력도 나쁘지 않아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될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벌써 잊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전에 제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과 성공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지원자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려줬어요. 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준. 1년 전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대건설에서 3년간 근무했고 말을 이어가다가 자꾸 막혔습니다. 제 눈치를 보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저는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그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1년 전 소개팅에서 당당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그저 한 명의 초라한 구직자일 뿐이었어요. 준비해온 발표가 있다고 했는데 시작해 보시죠. 저는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어요. 하지만 발표는 엉망이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고 내용도 별로였어요. 무엇보다 너무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보는 제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1년 전에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은 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를 어디서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침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1년 전에 소개팅에서 만난 적이 있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외모 안 되는 여자는 못 만난다고 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함과 동시에 약간의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재미가 없었어요. 면접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기술적인 부분, 업무 경험, 미래 계획까지. 그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한다는 게 이런 건가요? 왜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1년 전 소개팅에서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대표님,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저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 후로 계속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오만했을까? 사실 그때 저는 제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로 제 초라함을 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들을 줄 몰랐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대표님은 그때도 충분히 아름다우셨어요. 제가 그걸 볼 눈이 없었던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입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을 듣고 나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1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1년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대표님을 보면서도 느꼈어요. 성공한 모습도 물론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정말 빛나 보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뭔가요?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표님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해보고 싶었어요. 존경할 수 있는 리더 밑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를 존경한다고요? 저는 의외라는 듯이 물었어요. 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회사를 성공시키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이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도 따라서 일어나며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셔서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요. 그가 나간 후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라는 게 정말 이런 건가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일까요? 며칠 후 임원회의에서 채용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대표님, 박민준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사팀 과장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사업가로서 판단해야 했어요. 합격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과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스펙도 괜찮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성장할 거예요.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냥 입사하기 위한 말장난이었는지. 박민준이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업무 실력도 괜찮았어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그와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이래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 대표님. 네, 이 프로젝트가 내일까지라서요. 몸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미소가 아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그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타드릴게요. 그는 일어나서 커피 머신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제 앞에 한 잔을 놓고 자신도 앉았습니다. 대표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1년 전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이런 훌륭한 분과 일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대기업 그만두고 온 거요. 전혀요. 여기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존경하는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2부 영상 이어가세요.